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 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관심이 모아졌던 지난주 대통령 간담회에서 광주 전남 통합의 얼개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이후 합의문을 보면 특별시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파격 지원을 약속했는데 특별시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세 지방 이양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확대가 되고 자립 기반이 강화된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광주 전남 특별시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인을 대체하는 반도체 단지 조성으로 호남권 기업도시 육성 계획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역 문제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광역 시도민이 아니라 특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됐던 의견 수렴은 시도의회 의결 이 방식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걸 재확인했는데 반면 광주시 의회에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어요. 향후 의견 수렴 방식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민단체 수준에서 통합 설명회라든지 서명운동 이런 부분들이 의견 수렴 절차 이름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시도의원 중심으로 지역구 여론을 듣는 절차는 시도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통합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시군 구별로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언론에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조사들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통합특별시 설립을 위해서 1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2월에 통과시킨다. 이런 속도감 있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겠습니까? 일단 시도통합 추진단과 행정안전부가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도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법에는 포괄적으로 이 합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 같고,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 관심사 중에 하나인 통합교육감 선출도 이 합의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관심은 통합단체장 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275만 명, 대규모 선거구가 될 텐데 민주당 경선 방식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행과 같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를 원샷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은 선거 과정 자체가 여론 수렴의 과정이자 특별시민의 축제의장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순회 경선 형태로 특별하게 당규를 개정해서 실시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광역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광역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후보군들 간의 합종 연행도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 난립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력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순회별 경선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특성상 경선이 원래 중요하고, 경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도민들의 여론이 중요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이 아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미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장도지사 선호도 여론조사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요.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좋은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법적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가상의 선거구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현재 실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 허용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자유롭게 여론조사 실시 여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상황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교체됐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뽑혔고요. 최고위원은 친청계 2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청래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청계가 승리를 함으로써 지방선거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분의 2 정족수 확보한 부분들은 후보 적합도라든지 그리고 경선 과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이의 신청 모든 것을 친청계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친청계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쇄신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당명만 빼고 다 바꿔야 될 판인데 당명 외에 바꾼 것 없이 윤석열과 윤호개인 세력이 아닌 윤석열의 반기든 한동훈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당원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명에 자유를 넣는 것이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자유공화당 정도가 유력한 후보인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둔 정당은 이념보다는 여론, 극단보다는 중도를 지향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대담한 도전이 될지 무모한 도전이 될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승용의 원픽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냐, 새술은 새 부대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속담이 정반대 의미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통합 이후에 통합특별시장 선출과 관련해서 통합 완료 선언 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란 타이틀을 가진 새로운 인물이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아마도 여론이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새 술은 새 부대란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도통합 프로세스를 현재의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 우위에선 선거 과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경우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어찌됐건 이번 선거는 구관이 명관이냐 새 술은 새 부대냐의 프레임 싸움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말이 적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정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